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블록체인, 이게 참 그 자체로는 뭔가 폐쇄적인 시스템 같잖아요. 현실 세계 데이터 없이는 사실 좀 반쪽짜리 기술일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둘, 블록체인이랑 현실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 핵심 기술, 체인링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기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맞아요. 블록체인만으로는 외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활용도가 진짜 제한적이죠. 체인링크가 바로 이 오라클 문제를 풀면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 넓혀준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체인링크가 어쩌다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2017년 9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ICO, 그러니까 초기 코인 고개를 통해서 한 3,200만 달러 정도를 모으면서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제 3,200만 개의 링크, LINK 토큰이 판매됐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인데 ERC677이라는 약간 기능이 더 추가된 그런 토큰 형식을 썼죠. ERC677, 조금 더 기능이 있는? 그리고 실제 서비스, 그러니까 메인넷은 2019년 5월에 시작했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 오라클 문제 해결입니다. 스마트 계약이 있잖아요. 이게 외부 세계의 실시간 데이터, 예를 들면 주식 가격, 날씨, 아니면 스포츠 경기 결과 같은 거요. 이런 걸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체인링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이걸 그냥 중앙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중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창립자는 세르게이 나자로프 CEO랑 스티브 앨리스 CTO고요. 그렇군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럼 토크노믹스 쪽을 좀 보면요. 처음에는 이더리움 기반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블록체인을 다 지원하는 멀티체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확장성이 중요하니까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솔라나, 폴리곤 같은 다른 여러 메인넷에서도 체인링크 오라클을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보니까 2025년 6월 기준으로 약 131억 달러?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 한 14위 정도면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상당하죠. 가격 변동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ICO 때 0.11달러? 그러니까 거의 10센트 조금 넘었던 게 2021년에는 52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그래도 2022년 하락장에서는 확 빠져서 6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회복해서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가격 흐름은 사실 시장 상황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그 디파이 분 기억하시죠? 네네. 디파이 서머. 그때 체인링크 오라클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정확한 실시간 가격 정보가 없으면 아예 돌아가질 않거든요. 대출 담보 비율 계산이나 파생 상품 가격 결정 같은 거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반대로 시장이 좀 침체되니까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같이 내려온 거죠. 그렇군요. 디파이 성장의 거의 필수 연료 같은 거였네요. 네, 핵심 동력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그 탈중앙화 오라클 기능,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역할 말고 이 링크 토큰 자체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링크 토큰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오라클 노드 운영자에게 내는 수수료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잘 제공한 노드 운영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고요. 이게 있어야 노드들이 정직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유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큰 보유자들이 네트워크 운영 방향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거죠. 활용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쓰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디파이죠. 에이브나 신세틱스 같은 아주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체인링크 가격 피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NFT 게임 같은 데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 그러니까 랜덤성을 만들어내는 데도 쓰이고요. 또 보험 분야에서는 실제 날씨 데이터 같은 걸 받아서 특정 조건이 되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기도 하죠. 오, 보험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기업들이랑도 손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은행 간 통신망인 스위프트,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관용 시장으로도 막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CCIP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성 프로토콜인데 서로 다른 블록체인끼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블록체인 세계의 번역기 같은 기술이에요. 이것도 체인링크의 아주 중요한 확장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 CCIP. 다른 체인끼리 연결해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체인링크가 이렇게 데이터 연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좀 다른 접근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야 토큰, NGY라는 프로젝트가 있던데 여기는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목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체인링크는 외부 정보의 신뢰성을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게 핵심 미션이라면 나가야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의 가치나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서 증명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도 좀 달라요. 체인링크는 말씀드린 탈중앙화 오라클이란 CCIP가 주력 기술인데 나가야는 NGDP라는 자체적인 검증 프로토콜을 쓴다고 합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강점이나 약점도 좀 다르겠네요. 체인링크는 역시 그 데이터 정확성,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이랑 호환된다는 게 강점일 테고, 그렇죠. 검증된 오라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나가야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니까 뭐랄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거나 투자자 신뢰를 얻는데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실물 자산이라는 담보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보면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 자체를 직접 다루진 않죠. 데이터 연결에 집중하니까. 그리고 나가야는 아무래도 체인링크처럼 범용적인 데이터 연결보다는 실물 자산 거래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타겟 고객도 좀 다르겠네요. 체인링크는 주로 개발자들이나 디파이, NFT 프로젝트, 그리고 요즘엔 기관들이 많이 쓸 것 같고, 나가야는 실물 자산 거래에 관심 있는 투자자나 결제나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주 대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는 정보 중개자, 이런 역할이고, 나가야 토큰은 현실 자산의 디지털 증명서,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역할이나 철학은 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블록체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랑 더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도움된다는 점에서는 뭔가 서로 보완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둘 다 블록체인이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도들입니다. 데이터든 실물 자산이든 앞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현실 세계와 어떻게 더 깊숙이 엮여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 프로젝트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 데이터와 자산의 경계마저 허물어지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